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사 경제학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 이제 많은 의문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특히 간평 1차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 궁금한 점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서 올해 이제 어떻게 감정평가사를 준비해 드릴 거냐라고 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회계사 경제학, 그리고 세무사 재정학,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감정평가사, 노무사, 보험계리사까지 경제학에 관련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경제학을 하냐면요, 객관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의 5대 객관식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보면 제일 높은 게 회계사, 그 다음에 8급 국회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7급 공무원, 보험계리사. 근데 이제 노무사는 이제 7급 공무원과 보험계리사 요 같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 저는 객관식 경제학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객관식 경제학은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 강의의 모토가 뭐냐면 ABC 경제학이에요. ABC 경제학. 자, ABC의 경제학의 ABC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ABC만 알고 오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고 문과를 많이 다니셨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라. 그냥 오시면 제가 쫙 만들어 드리겠다. ABC만 알고 오세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수업 시간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드려요. 근데 그 A급은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급수를 나눠 드릴 거다.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 B, C로 등급을 나눠 드릴 테니 그걸 잘 따라오셔라. 이런 의미에서 ABC입니다. 두 가지 그냥 오셔도 되고 제가 나오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ABC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저랑 막 경제적 얘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고 즐기는 경제학을 모토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감정평가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사 경제학에 대한 퀘스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물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감정평가사 경제학에 대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개 꼽아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시행된 감정평가사 통계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감정평가사와 관련된 약간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꽈락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 공부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꽈락률을 보면 경제학이 38%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이 54%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차에 대해서 명확한 대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이에요. 1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를 안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조금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끼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셔가지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경제학이 전략 과목이었어요. 전략 과목. 왜냐? 아직 나온다는 게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뭐 저랑 공부한 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수치가 이겁니다. 3,642명이 응시를 했다가 이제 경제학 보고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50명 집에 가셨습니다,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1교시를 책임지는 거고, 이 꽈락률은 제 기준에는 이해가 안 된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1. 경제학은 어렵다. 여러분, 경제학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뭐 수학, 그래프, 어려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현실에서 쓰는 단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민법, 부동산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경제학만의 그런 단어들을 좀 써야 돼요. 그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뭐 한계 비용이 어떠냐, 한계 효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판례가 없어요. 더해지는 게 없어요. 즉 우리의 기출문제 그리고 객관식에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면 그냥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연한 두려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함을 어떻게 즐겁게 해결할 거냐, 익숙해질 거냐 경제학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경제학은 어렵지 않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감정평가사 수준이 어떠냐라고 해요. 뭐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계사랑 감정평가사랑 동급이다. 전혀 동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동급이 아니에요. 회계사 문제는 이걸 딱 보자마자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니까 사고를 하시고 그걸 또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는 점수를 높게 맞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간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60점에 맞추면 되죠. 60점을 맞으면 안 돼요. 경제학은 80점은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80점에서 90점.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 차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것만 하셔도 80점, 9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난이도는 7급 공무원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거의 싱크가 한 90% 돼요. 90%. 그 다음에 조금 높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7급은 4지예요. 4지. 근데 여러분들은 5지입니다. 5지. 그렇기 때문에 4지와 5지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내용, 출제 범위, 출제 포인트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공부할 거고 7급은 쉽냐? 7급도 어렵죠. 다만 여러분들이 저기 회계사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리 7급 문제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1차를 응시했는데 그 문제를 사고를 해서 푼다?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은 딱 보자마자 이 주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화된 내용보다는 보편화되어 있는 7급 수준이다. 하지만 5지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수학이 많이 필요하냐? 참고로 저는 경제학 대학원을 갔다 왔어요. 대학원은 수학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필요해요. 수학으로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사 경제학의 수학은 몇 개 정해진 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미분입니다. 미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공식대로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그래프를 읽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때처럼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 수업을 다 들어봤어요. 지금 존재하시는 분들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배웠던 선생님 수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필기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프를 다 그렸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왜 남는 게 없냐? 그냥 그래프는 모양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X축과 Y축이 뭐가 있고 그 다음 이 그래프가 말로 설명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감정평가 시험지를 잘 보세요. 단 한 문제도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요. 나온다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거의 안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에 너무 목숨을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는 읽고 그것을 문장화시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수준의 산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면적을 구하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함수 정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아 요것만 쓰면 정말 되나? 하고 시험장에 가보세요.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되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꽈락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꽈락률이 왜 높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작년 수강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수업이 짧으냐예요. 짧으냐. 이따 기본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짧지 않아요, 여러분. 짧지 않아요. 그리고 긴 강의를 들으면 내가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시험 준비다. 그건 정말 잘못된 시험 준비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그냥 경제 학도가 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감정평가사 1차를 통과하는 목표치에 맞게 수험 적합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시험 준비가 꽈락의 근본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제 솔루션. 경제학 객관식 전문가의 솔루션. 참고로 저한테 수업을 전 코스를 다 따라오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항의 전화나 너는 왜 이렇게 가르치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그거예요. 아 정말 되는 거였네요.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럼 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확실히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심기가 있거나 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왜 알 수 있냐면 객관식 경제학이라는 포맷에 그 자주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들어봤다, 어디서 봤다. 경제학 공부하면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못 풀겠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거랑 아는 거랑 풀 수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준비를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뭐냐? 문제를 봐요. 파블로프 종치면 이제 헤헤거리잖아요. 그것처럼 문제를 딱 보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됩니다. 객관식 경제학, 회계사 빼고 나머지 경제학은 그냥 보면 풀리는 것들이에요. 거의 다가. 거의 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뭐냐? 시험에 나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 좀 그것만 하셔라. 그리고 시험에 가셔라. 그리고 끝나면 고마워하셔라. 저한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것과 풀 수 있는 건 다릅니다. 그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경제학이라는 감정평가사 경제학은 우리가 1. 경제학은 어렵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2. 7급 공무원의 오지선다의 플러스 알파 정도다.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것의 수학은 정해져 있는 몇 개만 하면 된다. 산수 수준이다. 네 번째는 확실히 나오는 걸 반복 학습하자. 요게 저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 감정평가사를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감정평가사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합격하는 커리큘럼. 우리 감정평가사 합격의 법학원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계는 촘촘한데 먼저 제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소한의 수식을 씁니다. 최소한의 수식. 왜? 그림을 잔뜩 그리는 건 그냥
필기 노트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필기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요.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요거는 좀 중요한데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된다고. 듣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건 실제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마음이 불편하실까봐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식과 그래프를 사용하여 직관력을 길러드려요. 직관력이란 건 어떤 문장이 나왔다. 어떤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이건 이런 방식으로, 이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실제 예시.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다. 다만 제가 실제 예시를 쓸 때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를 푸는 방식과 그리고 현실과 좀 다른 점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우리 경제 객관식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만 아픈 거예요. 딱 원인과 결과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평가서 내용에 집중합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요. 딱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그거의 내용을 집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은 이런 방식이에요. 첫 번째가 단어 특강 기초수학 상식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문, 기본이론, 핵심 요약,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 하프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1, 2, 3, 4, 5,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촘촘합니다. 촘촘해요. 여러분들 여기를 다 따라오셨다. 안 떨어진다니까요.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여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여기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머리를 풀고 이걸 왜,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특강 수학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 단어라는 게 뭐냐면 경제학에서는 약자를 써요. 여러분 우리도 약자를 쓰잖아요. 약자를 쓰잖아요. 뭐 이렇게 줄여서 옛날에 유행하던 마상, 마음의 상처 이런 것처럼 약자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도 그런데 경제학자들도 영어는 또 스펠링은 이렇게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기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단어들을 제가 제 교재 첫 번째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단어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경제학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잖아요. 꼭 말씀드리는 게 다 처음부터 다 외우고 다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익숙해지는 시간. 그래서 뭐 MP는 마지널 프로덕트다. MP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쭉 보시면 요렇게 약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경제에 가셔도 어차피 쓰는 단어와 약자는 정해져 있으니 그걸 좀 보시는 거예요. 그 강의를 이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수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딱 객관식용만 쓰는 거예요. 객관식용. 그래서 그래프 읽는 법, 그래프의 원인과 결과가 자리가 뭐냐, 기본적인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분의 원리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네. 요런 산수만 있으면 되네. 근데 이거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세요. 왜? 수업의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또 이걸 녹여서 할 거예요. 녹여서 하시고, 특히 단어 특강은 우리가 기본 이론을 보다가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앞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딱 논리가 잡히시는 시작점이 여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정리, 경제 수학의 기초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 강의예요. 인문 강의. 자, 인문 강의인데 인문 강의는 경제학의 기초 강의예요. 왜냐면 인문 강의에 뭐 대단한 내용을 담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경제라는 그 과목이 이제 최초가 있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했죠.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쭉 오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뭐 수요와 공급이 어떻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기본 입문 강의를 좀 듣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또 생겨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확 늘릴 필요 없어요. 늘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뭐냐면 경제학의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시작할 때, 다음 회차 시작할 때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5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5문제인데 5문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느냐. 1번.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드립니다.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 정말 그냥 이렇게 나왔네. 아 이런 거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입문 강의가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강의가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야. 자, 기본 이론인데 기본 이론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객관식에 나오는 걸 모두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2회차 수업을 항상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2회차. 자, 왜냐? 여러분들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걸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수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웠어요. 그 영어를 처음 알파벳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파벳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 배우고 문장 배우고 그 다음에 회화 배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2회차 수업에서 1회차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체크해 두세요. 그러면 그리고 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쭉 진행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한 바퀴를 그냥 도는 것만으로도 경제학적 마인드가 생겨요. 근데 하나하나를 내가 도장 깨기 하듯이 팍팍 깨우고 간다. 아, 그게 불가능하거든. 왜? 그게 전반적인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이해가 잘 됐어? 이건 이해가 잘 안 됐어?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회차를 한번 듣고 하시면 이때 놀라운 마술이 벌어집니다. 왜?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를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했지가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처럼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방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가는 객관식의 모든 경제학 학생은 이 방식을 나중에 고맙다고 합니다. 왜? 정말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이 다 설명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다시 들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때 있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잡혀 있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제학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다 들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회차는 체크, 2회차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딱 2번만 들으시면 돼요. 딱 2번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횟수가 20회 플러스 알파예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 학원에서 30회 하더라. 여러분 30회면 120시간이에요. 120시간. 그럼 120시간 하고 다른 뭐 객관식 안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20회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저는 20회로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알파라는 거 뭐냐면 현장 수강생들이 어떠한 분들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 또 저도 눈을 읽거든요. 눈을 읽으면 이거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약간 미시가 길고요.
거시가 미시보다는 조금 짧아요. 거시가 미시보다는 좀 짧아요. 선생님 국제는요? 국제도 해요. 근데 국제는 간평이 잘 안 내요, 여러분. 잘 안 낸다니까? 나오는 거 몇 개 빼곤 잘 안 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미시가 왜 길고 거시가 짧으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ABC 경제학의 특징이 뭐였냐면 모르고 오셔도 된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런 거에 요런 거에 요런 거에 해서 미시에 한 10회 정도가 지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없었던 경제학적 마인드가 일단 미시를 통해서 생겨요. 그래프 보는 법, 계산하는 법, 이건 왜 중요한지, 포인트가 뭔지, 이게 원인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시 오시면 이제 그 부분들의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시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미시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왜? 미시에서 그런 구체적인 부가적인 설명을 하던 게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시가 어려워요. 왜? 뭔가 정교해 보이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시가 어렵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미시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유치하지만 기억나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러면 그렇게 풀면 돼요, 그냥 풀면 돼. 근데 처음에는 미시는 그 것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딱딱 똑같은 거거든요. 이 주제는 이렇게, 이 주제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거시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현대경제학의 영역에서 거시를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낼 수가 없어요. 왜? 거시는 낼 수 없다는 게 복잡한 걸 낼 수 없어요. 현대경제학을 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경제학은 학파별, 분파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다 모두가 찬성하는 것만 객관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1. 우리에겐 판례가 없다. 왜? 2. 우리는 경제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경제사. 뭐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대 막 그런 디테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판례가 없으니까. 즉 과거에 그냥 소양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경제학에 대해서 문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만 배우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시와 거시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절대로 짧지 않다. 절대로 짧지 않아요. 이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30회가 필요하고 40회 아니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만 있다면 100회를 냈겠죠. 그런데 20회도 여러분들 80시간이에요. 4시간씩 하니까 80시간. 거기에 우리가 다음 커리큘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짧다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그리고 충분히 모든 내용을 다 담습니다. 거기에 다 담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회면 된다. 20회 플러스 알파를 합시다. 20회 플러스 알파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PPT를 사용해서 그 얘기도 해드려야 돼요. 제가 20회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PPT를 씁니다. PPT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쓱 보고 가도 되는 부분은 쓱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이거 자주 내거나 이런 게 아닌 것들은 쓱 보고 자 교재에 있는 그래프 요걸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죠. 3일 전에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 불안하시면 그냥 3일 전에 한번 보셔라. 충분하다. 이렇게 또 제가 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PPT 쓰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회차별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딱 보고 이제 하나씩 띄우면서 맞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테스트 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분 테스트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썼던 PPT 있죠.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드려요. 특수 프린트로. 그리고 기본 이론 교재랑 한번 나오는 거 이거 나오니까 그 부분들에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약하면 적어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요것도 최종 정리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시험장에 제 객관식 교재를 다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히 되느냐? 예, 됩니다. 됩니다. 아,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 내용 정리도 표형식으로 넣었고요.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쉬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해서 간편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왜 그렇게 수업을 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네? 이 문제는 이렇네?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네?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할 때 기본적인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쉬운 노무사, 그다음 7급 이런 거 갔다가 이제 간편까지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 문제도 이제 정말 간편스러운 것만 몇 개 좀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집만 돌릴 수 있으면 1차 8, 90점 맞는 건 일이 안 돼요. 100점은 안 맞으셔도 된다니까. 100점을 맞을 거면 그걸로 2차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회계학을 하시던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정말로 중요한 강의가 이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문제의 시험별로 업그레이딩이 되는지 제가 다 풀어드리고, 제가 문제를 풀 때는 번호를 다 매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1번 논리는 뭐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OX 점검이에요. OX 점검. 우리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항상 수험 적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선지 OX를 해서 요렇게 나오면 요거와 체크, 요거 체크. 그래서 OX 핵심 포인트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두 번째 계산 문제도 OX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그래서 20문제 혹은 15문제짜리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걸 20회 한다고 해서 이것만 들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만 할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20회가 절대로 짧은 게 아니에요. 80시간짜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이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쭉 따라오시는 겁니다. 쭉 따라온다는 건 뭐냐? 그냥 경제학은 저랑만 하시면 되고, 저는 예습도 중요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2회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2회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 코스를 따라가는 게 1번 방식이에요. 1번 방식. 자, 2번 방식은 딱 이겁니다. 아주 이걸 심플하게 가자 그러면 우리가 1, 2, 3 요 세 가지예요. 1, 2, 3. 그래서 먼저 단어 특강과 기초수학 상식은 그냥 한번 들으시고, 두 번째가 기본 이론을 들을 때 항상 말씀드리죠. 1번 방식이나 2번 방식이나 기본 이론은 몇 번? 2회를 들으셔야 돼요. 2회.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라 나오는 포인트를 집중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80시간 한다고 제가 요약 강의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시간이 좀 적게 드는 건 PPT를 좀 쓸 거다. 판서를 다 하고 필요 없는 부분 혹은 읽어만 되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PPT를 좀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절대로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쓴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2회로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객관식 요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돌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막 120시간 땡겨버리면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럴 필요 없고, 제가 2회를 꼭 들으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에요. 그런데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가자는 길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합격하는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경제학 서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